물이 빠진 강바닥 위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깊은 물에 잠겨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곳, 지금은 햇볕에 드러난 흙과 돌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오래도록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서도 아니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시간을 이제야 꺼내야 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땅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른 흙이 손바닥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는 그저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곳처럼 보였지만 노인에게는 분명히 집이었고 마당이었고 사람들이 웃고 울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댐이 세워지며 물속으로 가라앉은 고향,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곳을 잊었습니다. 물 위로 드러난 건 가끔 뉴스에 나오는 풍경뿐이었고 그 아래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는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노인은 그 잊힌 자리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60년이 지나서야 이곳에 돌아온 걸까요? 노인은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그 자리를 마치 눈으로 세고 있는 듯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부엌이었고 저쪽이 방이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다는 걸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그 기억을 증명해줄 물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건 오직 한 사람의 기억과 그 기억을 버티게 해온 긴 세월뿐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 굽은 허리, 굳은 살이 박인 손, 지나가는 누군가가 본다면 그저 나이든 시골 노인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이 자리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잠겨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던 날, 지켜내지 못한 약속, 말로 하지 못한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 노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이자 이름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꺼낼 수 있었던 한 고백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고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의 삶 속에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인이 왜 이곳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길게 하지 않게 된 건 아마도 고향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시골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괜히 설명해야 할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기울면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단순한 생활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었고 옷에는 흙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흙을 만질 수 있다는 게 제 몫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산과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로 간격이 넓어 각자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아프면 금방 알 수 있었고 누가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큰 길이 없었습니다. 차가 가끔 들어올 뿐 대부분은 사람 발로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이 되었고 눈이 오면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아이들은 자랐고 어른들은 늙어갔습니다. 저도 그 길 위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부족했지만 굶지는 않았고 웃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했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 낯선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왜 왔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말뚝이 박혔고 종이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골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큰 게 들어선다더라. 물이 찬다더라.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까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잔칫날이나 제사 때나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마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제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집이 잠기고 사람들이 떠나야 한다는 말이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논둑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집을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바람소리, 마루에서 들리던 작은 소리들까지 모두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밤이 오래 남을 기억이 될 줄은요. 그저 내일도 똑같이 밭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마을 사람들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건 아마 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뱀 이야기가 돌고 난 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게 됐습니다. 예전엔 모여도 술 한잔 나누고 농사 이야기나 하다 흩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늘 무거웠습니다. 얼마를 준다더라. 집 평수대로 계산한다더라. 노는 따로 친다더라. 사람들 입에서
숫자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자꾸만 귀에 걸렸습니다. 그 숫자 안에 우리 삶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아꼈고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보상금을 먼저 계산했고 누군가는 이참에 마을을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 살아야 할 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밭을 갈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의 땅을 힐끗거리며 속을 계산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괜히 상처를 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강은 알아챘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어쩌면 좋을까?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도시로 나가 있었고 이곳에 남아 있는 건 우리 부부뿐이었습니다. 떠나는 게 맞는지 남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어느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공식적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앞에 서서 종이를 넘기며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은 차분했고 정리되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주, 보상, 협조 같은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했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낯선 말들이 나왔습니다. 당신네 땅은 크잖아. 우린 평생 여기서 산 사람인데. 그 말들이 오갈 때마다 마을은 조금씩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어른 한 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로 모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제가 계산이 빠르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불편했습니다. 그저 집을 잃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를 제게 얹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남은 긁힌 자국, 문턱의 다른 자리, 그 모든 것이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마다 잃는 게 다르고 버려야 할 것이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이 마을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그 변화의 시작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 사이의 시선이 제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일 때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고 회의가 끝나면 괜히 제 말을 기다리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평생 앞에 나서는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해야 할 농사일을 하고 집을 지키며 사는 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이번 일 앞에 나서 줄 수 있겠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외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대표가 필요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겸손도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글도 읽고 말도 조리 있게 하지 않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마을 사람들 부탁으로 서류를 대신 써주던 날들, 아이들 숙제를 봐주던 저녁들, 그저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의 공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대표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앞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치와 일정, 보상 기준,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이미 결정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는 미뤄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게 집과 땅만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키웠고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 말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연습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에 쌓여 있던 것이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그저 조용한 농부로만 보지 않게 되었고 외지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그 짧은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올라앉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옳았는지 괜한 일을 만든 건 아닌지 계속해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일에서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 조용히 살아오던 제 삶이 이 일로 인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제게 기대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생겼다는 것. 그 기대가 희망인지 부담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을 지나며 저는 예전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기대를 걸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 일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못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마을을 대표한다는 자리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주장하는 일은 제 성정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제 안에 묻어두고 살았던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버지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반일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조용히 밥을 드시고 말없이 밭으로 나가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이 땅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돌이 어디에 많은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계절마다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몸으로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한때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는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땐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 믿었고 이 작은 마을이 제 전부가 되지는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는 병상에 눕게 되셨고 저는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무너질 수 있다. 땅도 남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사람이 살았다는 건 없던 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마을을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이야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단순히 집을 잃는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떠나면 이곳에서의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가 되든 새 집이 어디에 생기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살았다는 사실만은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대표 자리를 맡은 뒤 저는 몰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지도를 제 손으로 다시 그렸고 집 위치와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살았고 어디서 아이가 태어났는지 어디에 우물이 있었는지 그건 공식 문서도 아니었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걸요. 그저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한 번쯤은 멈춰서야 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걸요. 그 역할이
하필 저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회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건 없던 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제 등을 조용히 떠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빠진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집도 길도 없었지만 제 기억 속에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부엌이었고 저쪽이 안방이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아버지가 심어둔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풍경만 보고 그저 낯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옮기며 그때 그 집을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고 없는 문을 열고 없는 방에 들어가는 흉내를 내면서요. 누가 본다면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지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겨두었던 마을의 기록은 오래전 작은 상자에 담아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그 삶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예전처럼 이곳을 그리워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기억으로 바뀌고 그 기억은 사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그렇게까지 과거를 붙들고 사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았던 흔적을 잊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물이 차오르면 이곳은 또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기억을 남겼고 약속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제 몫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는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제자리에 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기억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씩의 고향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 숨겨진 시간을 천천히 꺼내어 전해드리겠습니다.